저는 우시장국밥이라는 브랜드랑 사생활이라는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심영근이라고 합니다. 한 여기서 8시 반쯤에 나가거든요. 프랜차이저 대표님의 냉장고가 궁금합니다. 진짜 뭐 없어요. 왜 빨리 늦었어요. 국밥집의 바지락은 보기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에 소고기랑 바지락이랑 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시면 국물이 조개 국물 색깔이 와. 뽀얀 국물이 밑에는 이제 소고기가 있고. 식사 나왔어요. 육마 고우였던 것처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전단지인데. 근데 이게 한 그릇이 무료예요? 할인이 아니라? 그냥 한 그릇 무료. 우와. 그럼 내가 이거 제가 조그맣게 만든 이유도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잖아요. 공짜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8,900원을 버리지는 않지. 버리진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삶으로 살 수 없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한 3달 만에 자퇴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빨리? 좀 무작정 들이받고 시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우배당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배당입니다. 자기 소개를. 저는 우시장국밥이라는 브랜드랑 사생활이라는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심영근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생활은 이제 양식 브랜드 레스토랑이고요. 그리고 우시장국밥은 이번에 한 2달 전에 새로 이제 한식 브랜드를 새로 프랜차이즈 모델 만들려고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국밥하고 양식하고 완전 정반대인데 맞습니다. 전국에 지점이 몇 개 정도?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요? 네, 우시장국밥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희 지경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배당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수익이 어떻게 되십니까? 월에 6억 정도 하고 있고요. 우시장국밥은 지금 한 5천에서 6천 정도 2달 만에 지금 만들었습니다. 2달 만에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제가 91년생이니까 35인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2018년도부터 카페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운영해 나가다가 이제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손님들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거기다 음식을 같이 하게 됐고 브런치 카페로 바뀌었고 다시 한번 음식에 대한 반응도 너무 좋아서 레스토랑으로 이제 변하게 됐거든요. 이제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나서 매출이 이제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됐고 변한 게 가면 몇 년도예요? 2년 정도 걸렸구나. 18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부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카페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브런치로 바꾸신 거예요? 일단은 카페만 했을 때도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이게 되게 사랑받는 브랜드였는데 아무래도 매출적인 한계가 있어서 줄 서고 일해도 수익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제가 원하는 매출을 못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됐습니다. 무배당에서 세 가지를 배워요. 저희는 네. 무엇이든 배워봅시다인데 네. 오늘 대표님의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좀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새 사는 모습까지 보여줄 거라서 생각도 못했는데 몇 시에 원래 일어나세요? 8시쯤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한 여기서 8시 반쯤에 나가거든요. 수면을 몇 시간 하시는데요? 한 7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 제가 집에 오면 한 11시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늦게 퇴근하시네요. 머리를 안 감으세요? 빨리 늦었어요, 지금. 빨리 출근해야 돼요. 제가 집에 오면은 막 퇴근하자마자 쓰러져 자니까 집 청소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요새. 지저분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불쑥 찾아왔는데 죄송합니다. 머리 2개 바르시는 거예요? 수분크림이랑 비판텐이라고 피부에 좋은 연고예요. 연고를 같이 발라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가 없고 애기들이 바르는 거여서 이게 수분 보습에 되게 좋습니다. 전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끝나신 거예요?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아침에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저희 가서 먹어요. 그래요? 네. 프랜차이저 대표님의 냉장고가 궁금합니다. 저 냉장고.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진짜 뭐 없어요. 이게 약간, 원래는 집에서 뭐 잘 해먹거든요. 근데 냉동식품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래요? 고기 같은 게 냉동 이제 해동해서 먹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마늘이랑 뭐 이런 건, 된장 이런 건 다 사놓고 쓰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식사는 집에서 잘 안 해드시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바로 자는 시간이다 보니까, 진짜 집이 거의 잠만 자고 나가요. 숙박시설. 네, 숙박시설. 그래가지고 민망한, 네. 얼마나 열심히 사시길래.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이제 저희 매장, 우시장국밥. 아무래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직접 나가서서 매장 관리도 하고 후반에는 단골 손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얼마나 매장이 발전하는지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가서 손님들 대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현장 뛰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국밥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배울 점 3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한 가지가 나오는 건가요? 비슷한 연관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가 더 오를까 어떤 선택을 해야 나한테 내 인생의 내 목표에 도달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아예 안 하진 않지만 남들보다 좀 쉽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어떤 선택을 해서 그걸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절대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국밥집을 할지 아니면은 김밥집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어떤 걸 고민하든 반대편을 제가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머리 안에서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좀 그런 고민이 될 때는 편하게 고민을 하고 그 선택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한다거든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자. 일단 시작해보고 잘못되면 나중에 바꾸면 된다. 이런 건데 일단 먼저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국밥집을 만약에 제가 오픈한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마진이 얼마고 세가 얼마고 이것저것 다 따져서 얼마고 했으면은 아마 1년 뒤에나 오픈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근데 그냥 저희는 국밥집 하자라고 같이 팀원들이 있으니까 하자 결정을 하고 바로 부동산 알아보고 거의 한 달 안에 그냥 계약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 개발도 어느 정도는 돼 있었지만 그 실행을 하고 나니까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첫 번째 배울 점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입니다. 시작하고 보자. 네, 어쨌든 국밥집을 열게 된 계기는 어쨌든 저도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지속 가능성이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트렌드나 뭐 요식업 자체의 트렌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일단 경제적으로 앞으로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뭘까라는 고민 끝에 국밥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하게 됐고 친근한 서민 음식. 맞습니다. 국밥이란 게 사실 되게 서민적인 음식이기도 한데 나온 것 자체가 고기 국물과 밥을 섞어가지고 그냥 빨리 한 끼 때우는 그런 정말 힘든 시기에 먹기 되게 좋은 음식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유로 국밥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유로. 일단 실행해라. 시작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무작정에 대한 기준이란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일단은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긴 했죠. 왜냐면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금이나 이런 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전에 프랜차이즈를 해봤으니까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지르는 거하고 맞습니다. 무에서 저지르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그전에는 패션업을 하다가 그래도 그 브랜드가 잘 돼서 브랜드를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돈이 그래도 어린 나이였는데 좀 많은 금액이 생겨서 뭐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 2달 만에 그냥 카페를 하자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커피도 만들 줄 몰랐고 그니까 빵도 만들 줄 몰랐고 근데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패션을 하던 사람이 네. 근데 거기서 자신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카페들이 한창 막 우후죽순 늘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패션으로 소비를 하더라고요. 여기 카페 가는 게 되게 멋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사진 찍고 패션의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패션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좋아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시는 커피는 파는 곳이지만 장소를 소비하는 곳이고 커피는 그냥 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덤빈 거죠. 그냥 무작정. 그래서 이것도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말렸어요. 막 부모님도 너 해보지도 않은 거 왜 그렇게 쉽게 결정하냐. 친한 친구들도 너 그러다 망한다. 그 작은 돈 아닌데 그렇게 막 쓸라 그러냐. 카페 시작했을 때 얼마 들였어요? 한 1억 초반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억 초반? 안 해본 거에 1억을 네. 투자하는 거 전 재산이었어요. 심지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성향 자체가 도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안 돼도 다시 일어설 수는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뭘 해서라도 내가 뭘 해서라도 나는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의 원천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는 거는 체력 자신 있고 성실히 열심히 하는 거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치 두 개가 자신이 있으면 중간은 무조건 가더라고요. 어딜 가든. 뭐 일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만 겸비돼 있으면 무조건 중간 이상은 하니까 그러면 세상 살면서 굶어 죽진 않겠네라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대학교를 한 학기도 아니고 반 학기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리치료학과였는데 되게 꿈을 안고 입학을 했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막 친해지고 술 마시고 다니고 막 더 대선배들도 오고 막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졸업한 사람들의 삶을 이제 듣잖아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몇 년 후의 선배의 모습이 네.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한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가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했을 때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삶으로 살 수 없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한 3달 만에 자퇴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빨리? 좀 무작정 들이받고 시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냐면 자퇴를 안 하고 휴학을 해버리면은 뒤에 배수진이 쳐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딴 걸 시작했을 때 열심히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런 생각을 그 나이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도 있잖아요. 그쵸. 군대 갔다 와서 뭐 시작하면 되니까. 부모님 반대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심했죠. 자퇴는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물리치료사가 그리고 생각보다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그러니까. 하면 된다 뭐 이랬는데 부모님도 좀 저를 못 말리셔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어떤 삶을 꿈꿨길래 그게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이시거든요. 네. 어머니는 주부셨고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저는 공무원 부모님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살면은 높은 급여가 사실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이긴 해도 부모님들도 저희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을 거고 부모님도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었을 텐데 그 급여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것들이 저는 많이 보였어요. 애 모습에서. 나는 나중에는 내 자식들이나 내 와이프나 내 가족들한테 좀 더 금전적으로 풍요로움을 좀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리치료사의 삶도 얼차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퇴하자마자 뭐 했어요? 제 삶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게 됐는데 재밌네요. 저는 또 해병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일까, 앞으로 그거 말고도 내 삶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제일 힘든데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해병대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한 3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비잖아요. 근데 놀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와바라고 하는 맥주바요. 그때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 일도 잘하고 이렇게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직원까지 하게 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받아서 그때는 다 썼어요. 아직 내가 먹어서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게 그때 마바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공동대표 하시는 분이 음식을 맡아주고 전반적으로 담당을 해주시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 형을 만난 거예요. 동업자 형을. 그 형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형은 잠깐 이제 용돈벌이 하려고 와바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가 거기서 이제 처음 저 형을 친해지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연을. 그럼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던 형이랑 맞아요. 같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거기서 뭐 배우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우시장국밥을 시작하면서 제가 손님을 저는 잘 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손님들한테 대했던 방식이랑 그때 당시에 또 사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어떤 여러 가지 손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 같은 거를 그때 배웠더라고요. 제가 지금 잘할 수 있었던 게 같이 일했던 이제 사장님들이랑 매니저님들이랑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들이 몸에 배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해병대는 어떻게 됐어요? 한 4번째 만에 간신히 붙어서 갔어요? 당연히 갔죠. 몇 기야? 저 1162기입니다. 죄송해요, 저 해병대 아니에요. 요즘 그게 유행이라고. 그쵸. 군대 안에서 진로를 정해버렸어요. 군대 안에서요? 네, 제가 옷을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신발이랑 옷 같은 거를.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팔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수학여행을 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돈이 한 150만 원이 든다 그래가지고 1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걸 좀 빨리 알고 있어서 내가 수행여행 가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제가 딜을 했죠. 나 수학여행 안 가도 괜찮다. 엄마 150만 원 안 써도 되고 나 대신 75만 원만 달라. 그럼 뭐 하게? 그랬더니 그냥 그건 모르겠고 그건 엄마가 결정하시고 갈지 안 갈지만 말해달라. 난 엄마 돈 아껴줄 테니까 더 가치 있게 쓰겠다. 그 75만 원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한 500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맞아요. 2학년 때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교 애들한테 팔고 온라인에서 한번 제가 이제 디자인한 옷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이제 150만 원을 만들었어요. 진짜? 네.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진로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렇게 팔아본 경험도 있고 그럼 옷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 뭐 디자인 쪽으로 공부했었어요? 아니, 군대 졸업하고 패션스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패션을 실무적으로 가르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대학교는 아니고 거기를 이제 전역하고 나서 저녁날 군복 입고 갔어요. 그때 딱 입학식이었거든요. 우연찮게도 정말 많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열심히 살기도 열심히 살았고 난생 처음 장학금이란 것도 받아보고 졸업하고 거의 한 2주 만에 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 월급이 30만 원이었고 30만 원? 몇 년도예요? 15년도에 취업을 했고 15년도 30만 원이면 정말 짜다. 정말 짠 거죠. 그 패션 쪽이 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돈 작게 주기로 몇 번 이렇게 이슈가 된 적도 있고. 근데 제가 그 당사자였고. 그 30만 원 가지고 뭐 했어요? 아, 저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게 10만 원씩 모았어요. 그 와중에. 또 이게 재밌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10만 원씩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60만 원으로. 근데 그게 한 5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월급이 조금씩 올라서 결국에는 한 300만 원 가까이 받고 나왔는데 오, 60만 원에서 300만 한 원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정말 열심히 했죠. 그거는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월급 올리는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나를 대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나간다면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목표한 게 있어요. 내가 언제 창업해도 될까? 창업이 꿈이었으니까 네. 사장님이 슬슬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할 때 난 이제 창업할 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걸 다 맡아서 할 수 있을 때다. 그때는 이제 내가 창업해도 될 때다 생각을 했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저도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잡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급여가 이제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고 계속 주식 투자가 했었는데 거의 한 원금의 6배, 6배가 돼서 그 창업 자금이 마련이 된 그건 되게 운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창업 자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한 4천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해서? 네. 그때 나이가? 이제 27, 8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안 가다 보니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패션 쪽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장르란 말이에요. 그쵸, 완전 다르죠. 제가 처음 사업한 거였잖아요. 할 줄 모르니까 다 제가 막 몸으로 뛰어가면서 다 몸으로 받아낸 거죠. 사실 사업이란 건 사람을 인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건데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누가 그렇게 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사업을 한 거죠. 진짜 막 녹초가 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집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사무실에서 책상에 이불 펴놓고 자다가 창업을 하고 나서. 왜 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제가 해야 되고 생산을 하려면 공장도 다녀야 되고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으니까 어쨌든 뭐 생산도 하고 사진 찍고 편집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무신사나 이런 그런 편집샵 온라인 편집샵에 물건 올리고 주문 들어오면 배송 나가야 되고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한 거죠. 온라인 스토어를 같이 관리를 하고 그거 혼자 다 한 거예요? 하다가 종업자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오프라인 샵도 백화점에 입점시켜가지고 백화점에서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우시장 국밥. 저 완전 한국 느낌 내려고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식사 중이신데. 식사를 우시장 국밥이신데. 네, 아침에 이제 국밥이랑 바닥에 김밥 먹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침에. 아, 그래도 굵은 국밥 드시고. 맞아요. 간도 체크하고 맛도 체크하고. 이래서 집에서 안 드시고 오신 이유가 있었구나. 아, 맞아요. 네. 이쪽은 아까 제가 오면서 말씀드렸던 와바에서 만난 저희 친한 형이고 그리고 친근한 형이자 동업자 김성훈이라고. 반갑습니다. 잘 맞아요, 둘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안 맞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조율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 직업을 하셨고 패션을 했는데 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사생활이라는 브랜드가 시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친구가 사생활이라는 그 브랜드를 카페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커피, 음료, 간단한 술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공간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사생활로 들어가서 주방을 만든 거죠. 아. 그 메뉴를 다 그렇죠. 직접 하신 거예요? 아, 컨셉이 시장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장 느낌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게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노포들 가면 좀 정겨움이 사려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근데 마침 이 자리가 20년 넘게 칼국수를 해오시던 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자리를 보다가 이거는 다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바로 원래 그대로인 거고 벽 같은 것도 테이블도 다 그대로. 그 느낌을 살리기 너무 장소인 거죠. 저희가 추구하는 이미지, 손님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하면 더 잘 심어줄 수 있겠다. 보시면은 진짜 바꾼 게 없고 오히려 막
저런 벽 같은 거 벽지 막 더 뜯어내고 더 노포처럼 보이고 싶어서. 예. 오픈한 지 3개월 된 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명이나 몰딩 이런 것들도 원래 다 입성 것들이니까. 옛날에 그 자주 몰딩, 자주색 몰딩. 되게 재밌는 게 20년 된 칼국수집이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원래 가던 데니까 간판을 안 보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와서 칼국수도 알래. 그냥 왜 테이블 벤치도 거의 다 똑같으니까 칼국수 줘. 이러는 거야. 저희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 이런 거. 칼국수 메뉴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고민 안 하셨어요? 그래도 바지락 국밥 있어요. 그 전에 여기서도 바지락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그거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오신 분들이 뭐 바지락 칼국수를 원하시면은 저희는 바지락 국밥이 있으니까 더 맛있다. 이전 단골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단골분들로 바뀌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더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 물론 제 앞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맛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골이 정말 많아서 다 아시는 분들이 석 달 됐는데 단골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기 쉽지 않지 않아요? 저희도 깜짝 놀래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니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게 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동네 분들이 많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회사원들도 길가에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다 인사해야 돼. 이제 무슨 일 하세요? 저 이제 오픈 준비를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는 어제 다 하고 가서 아침에 안 해도 됩니다. 바쁜 날에는 원래 아침에 하거든요. 전날에 늦게 끝나니까. 오늘 몇 시에 끝나요? 빨리 끝나면 10시 한 10분, 15분이고요. 늦게 끝나면 10시까지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국밥집이 되게 오래 하네요. 저희 매장 전략 중에 하나가 점심에 국밥 8,900원인 거 알고 계시나요? 소고기 국밥인데 8,900원이에요. 요즘 순대국밥도 10,000원에서 12,000원인데 소고기 쓰는데 8,900원이면 진짜 안 남거든요. 대신에 저녁에 좀 괜찮은 안주 메뉴들 개발해놔서 술까지 먹어요. 그래서 점심에 사람들이 와서 점심 먹다가 저녁에 이제 보면 이렇게 안주들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거 있으니까 저녁에 술 먹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와서 소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점심에 거저 파는 거를 좀 상세가 되는 거죠. 저녁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점심 장사일 수 이건 점심 마케팅입니다, 사실. 장난이고 사실 메인 아이템이 국밥이긴 한데 저녁을 더 타겟팅 하면은 수익적으로는 저희한테 좋은. 몇 시쯤 정도 되면 손님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세요? 빠르면은 10시 한 후반부터 들어오고요. 10시 한 50분부터. 좀 늦으면은 11시 20분부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2달밖에 안 돼서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점심은 진짜 막 2-3시간 동안 막 줄 서서 기다리시는 때도 있거든요. 저희는 또 밥을 말아서 나가요. 말아서 나가다 더 먹기 편하고. 국밥이 순환율이 좀 높죠? 엄청 높죠. 매장들 보면 이렇게 주인장의 다짐, 시장 국밥의 다짐, 뭐 글귀들이 많은데 누가 적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손님들한테 주는 게 맞을까, 줘야 될까, 주고 싶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나 뭐 이런 것도 안 어울리긴 하지만 국밥이라는 아이템 자체로 손님들을 정말 싸게 맛있게 그 한 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 자체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격을 장사가 잘 되도록 가격 절대 올리지 말고 우리 음식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해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적은 겁니다. 지금 이게 배터리 꽂으신 네, 배터리예요. 이게 배터리였어? 얘네가 있어서 정말 일이 많이 줄어요. 주문받는 일이 네, 사람 한 명 몫을 하겠네요. 하는 것 같아요. 한 명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제까지 해버리니까 저기서. 아니면 한 명 계속 여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기획값만 감당하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쓴다 생각하면은 몇 개월이면은 해결되는 거니까 300~400돈 훨씬 낫죠. 그 손님들도 요새는 이걸 더 편해요. 괜히 막 말하고 이런 거보다 귀찮으니까. 주방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국밥집의 바지락은 보기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에 소고기랑 바지락이랑 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낯선 조합이에요. 조개 감칠맛이 엄청 좋잖아요. 네. 소고기도 감칠맛이 좋고 사실 해산물 감칠맛, 고기 고르치한테 합쳐지면은 스파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떨까라고 머릿속에 상상만 해봤었어요, 처음에. 소고기 국밥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두 개 조합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거에 비슷한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인기 메뉴. 인기 메뉴. 이거는 다 해감이 돼서 들어온 물로만 세척을 해서 바로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 되게 깨끗해 보이네요. 근데 사생활 프랜차이즈 하다가 이걸 시작했을 때 또 0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주 6일 16시간 근무하고 아, 진짜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집에 애기도 애기 둘인데 힘들죠. 힘든데 이런 걸 잘 해냈을 때에 대한 일에 대한 또 성취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시선이 고객이 바로 보여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가면 딱 볼 수가 있잖아요, 표정을. 잘 맛있게 드시는지. 근데 사람은 원래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약간 결정이 되거든요, 표정에서. 아.
보통 맛있게 드셨으면은 이렇게 하고 약간 안 맞다 싶으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표정이 다 드러나요, 그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 이게 뭐 좀 짰나? 아니면 뭐가 안 맞았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보면서 또 되게 좋아하시면 또 행복을 얻고. 사실 이게 제일 베이스인 것 같아요. 벌써 주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마침 또 바지락 소고기 국밥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국밥이랑 사시미 두 가지가 베이스, 두 가지가 메인이니까 국밥이랑 세트도 있고. 육사심이요? 육사심이가 잘 나가요, 국밥이랑? 꼬리살 쓰고 있는데 저희 거는 되게 씹을수록 되게 풍미가 올라오고 고소해. 지방기가 조금 껴있다 보니까. 지금 이 넣으신 건 뭐예요? 이건 스지. 도가니요? 네. 아, 스지예요? 근데 추가했었어요. 이 추가.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시킬 수가 있군요, 중국에서. 저 옵션이. 그게 아까봤던 바지락. 아, 진짜 궁금한데요. 바지락은 오래 익으면은 또 질겨져요. 보시면 국물이 조개 국물 색깔이 나. 와, 뽀얀물이. 밑에는 이제 소고기가 있고. 식사 나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터치는 여기다. 저희 촬영 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됐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집 와서 이거 처음 봤거든요? 네. 이거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니 저도 여기 두 번째 방문이고 저번에는 그냥 맑은 국밥 먹었는데 이번에는 바지락 처음 먹었어요. 아, 그래요? 어제 방문하신 거는 맛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저번에 왔던 거는 사장님이 그 길 앞에서 무료 쿠폰 나눠주셔가지고 저분이요? 네, 제가 항상 밖에 나가서 찌라시 뿌립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사장님한테 되게 감동받은 게 제가 방문한 건 두 번째인데 사장님을 그럼 본 게 세 번이에요. 아. 그때 이제 길에서 나눠주시는 거 한번 봤는데 사실 길에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때 사장님 그 태도나 이런 게 인사성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방문했는데 국밥도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제 돈 재산으로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맞아요. 맛있으셨나봐요. 네, 그래서 제 비싼 바지락 국밥에다가 스지까지 추가해서 오. 비싼 걸로 시켰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밥에 바지락이 들은 거를. 고기랑 바지락 조합은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두 가지 재료가 서로 옛날부터 중마고우였던 것처럼 아주 잘 어울립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충마고였던 것처럼 몰랐네. 실례하겠습니다. 육사심이, 꼬리살 육사심인데요. 네. 처음 드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위가 나와 있는데 한 마리 잡아도 2kg밖에 안 나오는 되게 육사시미 부위 중에서 되게 고급 부위인데 네. 특징이 좀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근데 씹을수록 이게 지방들이 입안에서 터져서 고소하거든요. 처음에는 꼭 소금에 드시고 일부러 그래서 참기름도 안 한 거예요. 소 향을 좀 느껴보시라고. 네. 그 다음에 빨간 장에다 드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재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생고기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부드러워요? 네, 되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꼬리살은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저희는 음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 먹으면 두 번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친절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표님 그럼 약간 손님들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제 나이 또래가 오면은 진짜 내 친구가 온 것처럼 해주고 어머니 나이 또래가 오면은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할머니 뻘 오시면은 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손님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지락 국밥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랑 밥 둘 다 무제한이에요. 아마 밥 모자랄 수 있으니까 모자르시면은 저기 와서 밥 드실 만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옆 테이블 손님 맛있게 드셔서 먹고 싶은 걸 작가님을 먹여서 저희도 맛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소고기 국밥이고요. 육사는 뿌리살 드셔보십시오. 되게 잘 어울려요. 딱 먹으니까 밥 생각나구나. 바지락이랑 고기랑 잘 어울리는구나. 고기 되게 부드러워요. 국밥집에 고기 가면 고기만 약간 이렇게 퍽퍽살처럼 이렇게 단단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되게 부드러워요. 대표님 이거 고기가 어떤 부위예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 바지락 싱싱해요. 딱 알맞게 익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뚝배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조개살도 부드럽고 그다음 음식이 빨리 식지도 않아. 육사심이 너무 궁금해서 저도. 맛있어요. 그리고 소스에 찍어서 소금이랑 찍어 먹을 때랑 양념장에 찍어 먹을 때 약간 달라요. 바지락 국밥은 진짜 생각나는 맛이다 이거.
그냥 맛집 가서 맛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떤 마인드로 이 음식을 만들었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걸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이버 리뷰 이벤트 영수증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시면은 계란장 드립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셔도 되니까 시간 나면 해주시면.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란장 직접 받는 거예요. 아 저 갑자기 보다가 내장탕 궁금해서 시켰어요. 이거 어디 가세요? 아, 저 운동 가려고요. 운동요? 예. 그럼 일하는 중간중간 또 가세요? 브레이크 타임마다 가는데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 6일씩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을?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주방에 공동대표랑 이사님 같이 못 오시는데 보통은 항상 같이 3명이서. 아 3명이서 운동하러 가요? 네. 이렇게 매일마다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제일 큰 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한 번 크게 아프셔가지고 아 이거 뭔가 없으면 안 되겠다. 나까지 아프면 집안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건강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체력도 늘어나는 게 느껴지니까 아팠던 곳들이 사라졌어요. 막 허리 아프고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운동 전파자예요. 운동 아버지 대표님도 네, 대표님도 제가 끌고 가다가 이제 이사님도 끌고 가고 둘 다 운동 중독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가는 거는 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자면 더 힘들어요. 자면 막 비몽사몽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가서 땀 흘리고 그 상태로 이제 샤워하고 개운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훨씬 나아요, 진짜. 좀 잠도 자보고 운동도 해봤는데 운동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하거든요. 뿌리 이걸 하는 거. 항상 이게 헬스장 가는 길에 쿠폰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손님들 얼굴 다 기억하니까 처음이신 것 같은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저희 매장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와서 맛보고 가시라 하고 항상 그걸 하거든요. 전단지인데 근데 이게 한 그릇이 무료예요? 네. 할인이 아니라? 네, 그냥 한 그릇 무료. 어머. 안녕하세요. 네. 국밥집 하나 오픈했는데 이거 한 그릇 무료로 드린 쿠폰이에요. 나중에 한번 드시러 오세요. 네네. 다음에 한번 오세요. 그리고 방금 지나가신 분, 인사한 분도 제가 나눠줘가지고 저희 단골 드시고. 아시는 분 갑자기. 다, 이제 다 진짜 다 단골이고 다 한 번만 오진 않아요. 제가 가격도 그렇고 맛도 자신 있으니까 이게 할인이 아니고 그냥 한 그릇을 그냥 네. 무료로 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훅 들어가요. 진짜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근데 왜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드리시는 거예요? 줄 거면 제대로 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한 그릇을 무료로 주지? 라고 해야 오는 거지. 50% 해봤자 그럼 갈등하다 안 오거든요. 사람한테 확 이제 끌림을 만들어주게 하려면 일단 한 번 와 봐야지. 네. 그리고 자신 있거든요. 한 번 오면 두 번 올 수밖에 없는 거. 제가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호객행위에서 오는 손님들이 꽤 돼요? 많죠. 100개 뿌리면은 정말 나중에라도 오거든요. 주민분들은 저기 지나다닌다는 거는 무조건 집 갈 때나 어디 갈 때 저기를 무조건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제가 조그맣게 만든 이유도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잖아요. 공짜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에 넣으시더라고요. 전단지 버리는데. 그러면 지나다니다가마다 있지? 그리고 가끔 카드 꺼낼 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명함 넣어둔 게. 이건 8,900원이니까 그쵸. 8,900원을 버리지는 않지. 버리진 않으니까. 이런 거 좀 기획을 좀 하긴 했죠.